네,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어서 자동차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주간이 새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설날이 있는 주간이에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5년 1월이고, 설날이니까 역시 일을 해야겠죠? 설날에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해서 문제풀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다 준비를 해놔서 설날에 제가 원하는 만큼 강의를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949번부터 지난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49번 연령 한정 특약 위반시 담보. 먼저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봐볼게요.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이 뭐예요? 내가 가장 쉬운 예로 임직원, 그런 임직원에서 이제 거의 뭐 가족 한정, 뭐 부부 한정 다 있지만 임직원 한정을 보면은 업무용에서 임직원을 만 26세 이상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30세 이상 쓸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있어요. 회사 업무용 차인데 이 업무용 차량을 타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은 최저 연령이 전부 다 30대야. 20대는 취업을 안 시켜. 그러면 30대 이상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겠고, 20대도 있어. 뭐 20대 26살이 제일 어려. 우리 막내 직원이. 그러면은 26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거예요. 운전자 연령 한정. 그런데 만약에 30세 이상 설정을 해놨는데 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정하는 거거든요. 가입할 때는 30세 이상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20대가 취업한 걸 모르고 그 상태에서 운전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30대 직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근 입사한 직원이 26살이었어. 그래갖고 운전하다 사고 났어. 그러면은 보상 안 돼요. 왜? 30대 이상 설정을 해놨는데 26살짜리가 운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상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거죠.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 너무 이거 얼마 차이 안 하거든요. 1년 보험료 뭐 2, 3만 원? 2, 3만 원 아끼자고 뭐 26세 했다가 30세 했다가 뭐 가장 어린 직원이 퇴사를 했어. 그러면은 뭐 35세를 올리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돈 좀 더 주더라도 차라리 마음 편히 뭐 26세 이상 뭐 누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은 제가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는 담보 뭐예요? 대인배상 1 이것뿐이에요. 의무보험 대인배상 1만 작동해요. 대물배상도 2천만 원인데 의무보험이잖아요. 작동 안 해요. 이거 왜냐? 나이가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인사고, 대인배상 1 이것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50번 취급업자 자동차 취급 자연결핍업자 대인 2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51번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 아닌 거 자동차 취급업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 대인 1, 대인 2 대물의 경우 그러니까 승낙 피보험자라는 그 개념인데 너무 자세히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대인 2에서 잠깐만요. 이거를 책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동차 대행보험 대행배상 2에서 피보험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순간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네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라는 게 차주, 그러니까 피보험자라는 게 운전자. 그러니까 가입증명서, 자동차 가입증명서 여러분이 가입하신 거 있잖아요. 봐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은 그러니까 피보험자라는 이 개념은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차주예요. 차주 단독. 아니면 만약에 법인 차량이면은 법인 명의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인, 그러니까 내 차야, 내 차. 쉽게 말하면 이 피보험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피보험자라는 거는 차주인이에요. 차주인. 쉽게 말하면 차주라고도 하거든요. 차주인. 이 누구 차냐? 이거 차 불법 주차 누가 했어? 그러면은 불법 주차 과태료 떼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가요? 차주한테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잖아요. 불법 주차해갖고 돈 얼마 나왔다. 차주 돈 내라 하잖아요. 그 사람 차주 이코르 피보험자인데 그건 항상 원래는 기명 피보험자라고 하면 이게 맞는데 이거를 운전범위라고 했잖아요. 운전범위에 따라서 이 피보험자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예를 들어 이게 가족운전이에요. 가족운전. 운전범위가 가족운전이야.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누구 될 수 있어요. 차주인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배우자, 자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사위, 며느리. 이게 가족범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보험자를 누구나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법인 차량은 누구나 아니면 임직원만 설정 가능해요. 그러면은 임직원만 설정해 놓으면은 회사에 입사하고 내가 실제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운전범위가 되는 거고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누구나 하면은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950번에서 문제의 의도는 대행2에서 피보험자에 해당이 않는 거.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누구나로 했어. 근데 자 볼게요. 2번부터 보기 2번 산림 친족 피보험자 사용관리 이거 맞아요. 피보험자. 그리고 3번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의 사용관리 중이자. 만약에 내가 차주인데 우리 아들한테 맡기고 아들한테 운전해 하면은 그게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용관리 중인 차. 그 사람도 피보험자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4번 업무를 사용한 것인데 맞아요. 임직원 한정하면은 업무 사용 중일 때 그 사람이 피보험자 돼. 단 1번 보기 보면은 취급업자 이게 세차랑 갔어. 세차해주세요. 세차 바뀌었어. 그리고 정비 타이어 펑크 났어. 그래서 차량 정비를 맡겼어. 그런 사람들은 피보험자로 안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말했잖아요. 이 앞에서도 26세, 36세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피보험자가 되면은 보상이 되는 거고 피보험자를 안 보면은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이 왜 안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동차 취급업자 내가 타이어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타이어를 수리하는 수리공인데 운전을 세고 나갔어. 그래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쳐주고도 보상이 안 돼요. 확실히 이제 이해 갔을 걸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51번 마찬가지. 피보험자 아닌 거 자동차 취급업자예요. 정답은 승낙사용 기명 이거는 문제가 땡땡 피보험자잖아요. 나머지 1, 2, 3번이 땡땡 피보험자 다 XX 피보험자인데 4번은 자동차 취급업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쉽게 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맞추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 자동차 취급업자가 득점 기계잖아요. 득점 기계. 예전에 메이저리그에 스즈키 이치로라고 뉴욕 양키즈에 항상 타석에 나서면은 안타를 치는 1번 타자였어요. 양키즈에. 그래서 스코어링 머신이에요. 스코어링 머신. 그리고 옛날에 AC 밀란에
뭐 안드레이 셰브첸코라고 우크라이나의 축구 선수인데 그 선수도 그렇고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그렇고 뭐라고 했어? 스코어링 머신, 득점 기계. 안타 머신이야, 안타 머신. 이치로가 나가면은 늘 안타를 치고 출루를 하고. 일본 타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일본 타자들은 보통 그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취급업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취급업자 따라가는 거예요. 스코어링 머신이에요. 취급업자가 득점 기계예요. 득점 기계.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딴 건 다 모르겠어. 뭐 다 모르겠어. 근데도 나는 취급업자가 정답인 걸 알고 있으면 정답은 맞춰요.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정답은 맞춰요. 그래서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건데 52번 1인당 보상한도 아니에요. 무보험자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어요. 실비 옛날에 실비가 막 너도나도 막 약관이 회사마다 다 달라. 그래갖고 근데 실비가 가입률이 막 엄청나요. 막 열에 9은 막 실비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국에서 볼 때 이거는 이렇게나 많이 가입하는 보험을 약관을 제멋대로 하면 엄청난 분쟁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약간 약관을 통일시켜. 그래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회사도 막 10개 그러니까 화재보험의 숫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뭐 10개 되는데 뭐 악사 다이렉트, 뭐 캐롯, 마일 뭐 흔히 듣지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MG,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관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공통약관이 있고 뒤에 뭐 특별약관. 우리는 공통약관 대신에 뒤에 메인 코스는 똑같지만 우린 스키다시를 좀 다르게 하겠다 해갖고 특약대로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뼈대는 같아요. 그래서 952번은 보시면 1인당 부상한도는 약간마다 달라요. 이게 뭐냐? 대인 1, 대인 2, 대물 뭐 다 비슷하잖아요. 대인 2는 무한이고 대인 2 가입했어. 그러면 보통 그냥 무한이고 설정도 가능하지만 다 무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보험차 상에는 2억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할 수도 있고 5억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보통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뭐 단돈 뭐 2억을 하나 5억을 하나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뭐 몇백 원 차이 안 나는데도 뭐 100원도 돈이니까 그래서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무보험차 보상한도 약관에 따라 다름 이게 맞아요. 책임보험은 뭐 사망은 1억 5천 한도 정해져 있고 뭐 후유장애도 1억 5천 한도 뭐 부상은 3천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거랑은 달라요.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무보험차 같은 이런 스키다시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53번 승낙피보험자 발의 설명한 것은 정의 승낙피보험자라는 그 말이 그냥 4번 그냥 승낙피보험자라는 6글자 단어를 한 문장으로 풀이한 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54번 다른 자동차 특별약관 제가 이거를 앞에서 922번이 있었는데 922번을 볼 때 다른 자동차 운전자 특별약관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922번이 상해담보 옳은 거 다른 자동차 특별히 자동 가입된다 이게 틀렸다고 했는데 이때 제가 한번 954에서 설명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뭐라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다른 자동차 한 문장 요약하면은 내가 내 차가 아니야. 근데 남의 차를 샀어. 남의 차를 샀는데 보상이 된다. 뭐 내 걸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특별약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약관은 또 뭘까? 쉽잖아요. 봐. 다시 한번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 책을 보시면은 이 160쪽 봐보시면은 160쪽에서 담보 종목이 대인1, 대인2, 대물, 자차, 모범, 자기차, 사양, 손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계약, 흔히 말하는 메인 코스고 저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스키다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를 내가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설계를 해서 내가 내 메뉴를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그 비유를 해서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메뉴 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음식이 다 다르고 뭐 각자 좋아하는 맛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거는 그냥 제가 맘대로 스토리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 왕서방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왕서방 씨의 부부. 그리고 이 친구인 피자헌 씨예요. 피자헌 씨가 친구 사이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근데 왕서방 씨는 중국집을 좋아해요. 중국집. 그래서 난 중국집 가자. 왕서방 씨 아내도 중국집 오케이 했어요. 피자헌 씨 아내도 중국집 오케이, 그래 뭐 쟤네들이 하고 싶다 하니까 중국집 했는데 피자헌 씨는 난 싫대. 난 피자헛을 좋대. 피자헛. 나는 피자헛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나는 거야. 그래서 3대 1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야 피자는 난 싫어. 이 사람은 이제 피자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야 네가 양보해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어요. 피자헛 씨가. 그래서 중국집에 간 거야. 중국집에 갔는데 메인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근데 중국식 풀코스 요리 가면은 풀코스 시키잖아요. 풀코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 1이 메인이면은 대인 1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이고 대인 2는 뭐 여기서 짜장면 시키면 나오는 뭐 탕수육 시키고 뭐 자차 그러면은 뭐 양장피 시키고 뭐 무보험차 나 가입할래 그러면은 드시고 싶어 그래 무보험차 그러면은 뭐 새우 이렇게 해서 막 메인 코스를 쫙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주계약이에요. 이게 주계약. 그 160쪽에 나온 이게 풀코스. 이 중국집의 풀코스예요. 풀코스 요리. 그런데 식당을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피자헌 씨는 아무래도 내 생각대로 피자를 시켜야겠어. 그래서 피자를 시킨 거예요. 피자를. 중국집에서 피자 전화 걸어갖고 피자 왔다 해서 와요. 피자 배달부가 와서 피자를 줬어요. 불고기 피자를 피자헌 씨는 불고기 피자를 시켜서 나 이거 안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하고 먹었어요. 이게 특약이에요. 이게 특약. 중국집 메인 요리 이게 풀코스가 기본 담보 뼈대 말한 그리고 불고기 피자가 특약이에요. 피자 메뉴에는 불고기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겠죠? 피자헌 씨가 불고기 피자만 시키기에는 배달을 시킬 때 스파게티도 같이 시켜야 되는데 샐러드 추가하실래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다. 샐러드도 다 시켰어. 불고기 피자가 타체 담보 이게 특약이에요. 봐봐요. 문제 다른 운전자 담보 특별 약관이라고 하는 게 불고기 피자면은 스파게티는 또 뭐예요? 특약에 뭐가 또 있어요? 운전자 담보 있잖아요. 운전자 3대 담보 변호사 선임비 형사처리 지원금 형사사고 처리 그리고 벌금 담보 이게 특약이에요. 특약. 그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특약 가입할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다이렉트도 그렇고 뭐 전화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설계사들도 그렇고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메인을 보통 근데 잘 안 해요. 왜냐? 운전자 보험은 따로 가입하니까 보통. 그리고 필요 없다,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약을 잘 주문 안 해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다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이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특약이 있어요. 뭐냐? 유사운송 특약이에요. 유사운송. 이것도 다 여러분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유사운송 특약이라는 뭐 포테이토 피자 같은 담보가 있어요. 포테이토 피자. 그래서 이 유상운송이 뭐냐면은 이게 이 차가 만약에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어린이집. 예를 들어 어린이집 여러분 되면은 뭐 뉴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승합차에서 애가 더위에 죽었다. 유치원 등교를 하는데 승합차 타고 어린이집 노란색 차 타고 등하교 하잖아요. 그러면은 등교를 했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문이 닫아버렸어. 근데 애가 스스로 못 나와. 그래서 더위에 막 12시간씩 갇혀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뉴스 보면 맨날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유상운송.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은 이걸 가입을 해요. 이 특약을. 일반 개인 승용차들은 굳이 이런 피자 가게는 필요 없는데 어린이집 차량은 유상운송 여기에 가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애기가 유치원 등하교처럼 뭐 유치원 활동을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운송이 뭐냐면은 돈 내고 운송을 한다. 이렇게 돈 내고 운행을 하는 뭐 어린이집 차량 같은 이런 경우, 뭐 출퇴근 차량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출퇴근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은 거기서 보상을 해주겠다. 애기가 죽었어.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처리를 물론 해주겠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특약에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약의 힘이에요. 특약의 힘. 여기서는 없는 벌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운전자 담보인 형사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이런 거를 피자 가게로 주문하듯이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954번에서 말하는 운전자 담보 특별 약관이라는 것도 이 특약의 한 종류예요. 이 특약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그 종류 중에 하나의 뭐 샐러드 같은 담보예요. 샐러드 같은. 그래서 뭐냐? 내가 이 특약을 따로 주문을 하면은 가입을 하면은 돈을 물론 내죠. 따로 별도의 지출을 해요. 그 지출을 한 만큼 나는 내가 명절날 갔는데 보통 누구나 운전해서 단기 운전 확대라는 걸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래도 내가 내 차 보험으로 내가 내 차를 탄 것처럼 똑같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갑작스럽게 뭐 운전하다가 그 형제끼리 운전하다가 본인이 운전하고 했다가 갑자기 너무 졸려서 바꿔달래 운전자를. 근데 내가 운전자 담보 안 했어. 근데 이 특약을 가입하고 있으면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뭐 더 길게 더 이 설명이 다 된 것 같고, 문제 봐보면은 964번 2번 기념피보험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피보험자의 가족, 부모, 배우, 자녀가 탔어. 그러면 그거는 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형제를 예로 들면 안 돼. 형제를 예로 들면 안 되고, 형제는 된다. 형제는 가족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배우자,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족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거고, 형제는 반계예요. 형제는 남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해당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라고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말이고, 3번 초과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 맞아요. 그리고 4번 대인 투 대물 자상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한다. 맞아요. 그래서 1번 무보험차랑은 관련이 없고, 다른 자체 답변 특허 약관은 피보험자인 나 그리고 내 배우자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남의 차를 타더라도 나하고 내 배우자까지만 이거를 발동을 하게 해주지, 내가 가족 운전을 했다고 해도 내 부모님 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게 훨씬 범위가 넓고, 이 중국집 가서 피자 주문하듯이 자동차에다가 특약을 가입하면은 범위가 더 좁아요. 그런 식으로 제한 사항을 써놨네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깊게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뜻은 이걸 말하는 거고, 피보험자는 동일하다? 와, 이게 참. 피보험자는 무보험자 자동차의 상해에 의한 피보험자 동일하다라는 말뜻이 뭐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 설정하면은 우리 직계가도 다 되지만, 여기서는 이 특약에서는 범위를 나랑 배우자로만 축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운전을 하면은 보통 원래 이렇게 파이가 커지는데, 여기서 나랑 배우자 이 축소된 범위만 다른 이 특별 약관은 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저 혼자만 이해하고 듣는 사람은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영어, 뭐 역사, 뭐 과학 이런 걸 하면은 차라리 국사를 예로 들어봐요. 뭐 그러면은 국사 막 조선시대 해갖고 막 붕당 정치 얘기하고 뭐 노론, 소론, 뭐 동인, 소인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는 이해가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학생이 듣든 초등학생이 듣든 뭐 역사 강의, 뭐 경제 강의 이런 거를 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연 문제를 내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들 정말 실무자가 아닌 이상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긴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시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지엽적이고 이 까다로워요. 이 시험이 지엽적이고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내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도 합격하고 저렇게 내도 합격하고, 여러분 합격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뭐 너무 깊게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55번 한 30%는 이해했을 거 생각해요. 제가 하는 말에 100%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3분의 1이라는 예전에 그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에 3분의 1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3분의 1. 내 마음은 항상 3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된다. 사랑의 감정이 3분의 1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 얘기에 30%는 그래도 최소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넘어갈게요. 55번 보십시다. 무보험차 상해. 이거 아니에요. 간은 틀렸어요. 왜냐, 이거 짜장면 시킬 때 탕수육을 시키든 양장피를 시키든 새우를 시키든 내 맘대로 시킬 수 있잖아요. 메뉴 고르라고 하잖아요. 짜장면을 일단 메인을 주고, 뭐 탕수육 하실래요? 아니면은 탕수육 말고 또 뭐 마파두부를 시키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선택할 수 있게 막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 가입이 아니에요. 내 요리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가는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내가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대인원은 의무, 대물도 2,000원까지 의무가 이제 짜장면의 베이스에 깔리고, 그 위에는
무보험사를 넣든 자기 신체 사고를 넣든 자차를 넣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는 틀려요. 틀렸고 나는 맞아요. 아까 얘기 나왔어요. 약간마다 다르다. 다 가족 안전 전혀 무관. 가족 안전을 하든 나발이든 아무 상관없고 라는 자동가입 아니 자동가입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다라 이게 틀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다. 이건 어렵다. 57번. 자, 앞에 맨 첫 번째 얘기한 거 똑같아요. 정비업, 주차장 이거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왜냐? 아니 곽한구라고 개그 사트 한번 얘기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곽한구 씨가 뭐 차를 막 남의 거를 막 타고 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나 이거예요. 피보험자 아니다. 그래서 59번도 보시면은 이런 거 자, 차종 얘기 나오는데 차를 보통 뭐 1인 뭐 5인승, 뭐 11인승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쉽게 뭐 승합차냐 승용차냐. 이거 59번 이건 아니야. 뭐 167쪽에 나온다고 하는데 차종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60번 특약 옳은 거. 이거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앞에서 문제 푸는 거 똑같잖아요. 정답이. 김영피보험자는 다른 자동차 특별 상승한다. 뭐냐? 아까는 뭐 직계가족 김영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 그러니까 김영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으로 설정하면 가족이 다 되는데 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은 나하고 배우자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번으로 풀이한 거예요. 2번이랑 제가 방금 했던 배우자와 나만 포함된다라는 말과 2번이랑 같은 말이에요. 보기 2번. 그래서 이게 맞아요. 1번은 피보험자는 부모, 배우, 자녀. 아니, 배우자만. 배우자만 된다 그랬어요. 3번. 아니, 자차는 내 차가 아니므로 이걸 발동하는 담보가 아까 여기서 56번 보면 54번 보면은 대인 투 대물 자차 자기 신체 사고. 자차가 아니라 대인 투 대물 자상 자기 신체 사고. 이것만 돼요. 자차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왜냐?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내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남의 차까지 부상을 내 걸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 차가 다르잖아요. 내 차는 마티즈야. 근데 남의 차는 BMW야. 그러면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부상이 돼? 말이 안 돼요. 전혀. 자동가입도 틀린다. 이런 것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어요. 61번 이륜자동차 옳은 거. 자, 3번 보시면은 대물 자기부담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기부담금이 뭐냐? 개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낼 돈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20만 원 낼지 뭐 200만 원까지 내고 나머지 초과 부는 전부 부담 받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 입맛대로 가입할 때. 그거 개념 시간에 얘기했었고 61번 보시면 1번 봐보세요. 유상운송이 뭐예요? 제가 어린이집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상운송이 그거예요. 돈 받고 영업하는 거. 음식 배달이잖아요. 이륜자동차는. 음식 배달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 아니 왜 면책 규정이 없겠어? 상식적으로. 고의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면책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도난손해도 이것도 안 된다고 틀렸고 도난손해가 되면은 담보가 도난도 보다 된다고 했었어. 자동차 보험에서.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앞에서도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도난도 차를 잃어버렸어. 도난당했어. 그러면 증명은 보상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단서가 붙잖아요. 자차 담보에서 도난손해 보상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륜차도 된다고 정확히 모르겠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는 도난손해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륜차가 안 되는 것 같. 이륜차라서 안 되는 건지. 진짜 이놈의 자동차 보험은 이륜차가 다르고 이륜차가 다르고 건설기가 다르고 하여튼 이 166쪽 보시면은 자차가 원래 도난손해가 보상이 되는 게 맞는데 이륜차는 또 아니에요. 이륜차는 자동차는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이륜차는 또 왜 안 된대? 이륜차는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거는 그때 개런씨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 BMW나 벤츠처럼 뭐 막 10억, 20억 차야. 그러면은 그거 자차 도난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싼 차를 20억짜리 차를 그러니까 그것도 내 자차를 엄청 돈 많이 주고 가입하면은 도난도 보상을 받아야겠지. 그치만 이륜차는 싸잖아요. 이륜차가 그렇게 비쌀 순 없잖아. 10억, 20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륜차에 도난담보는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도난담보는. 4번 배기량 용도. 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배달하면 엄청 사고 많이 나잖아요. 배달. 그래서 사용 용도가 다르면은 뭐 배달 용도로 하야 아니면 출퇴근이야. 그러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위험도가. 보험료도 당연히 달아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62번 맞는 거. 배기량까지 여러분 외워야 돼. 배기량도. 승용자동차는 법정 승차 인원에 따라 6인 이하 자동차에만 해당된다. 10인 이하예요. 그러니까 승차 인원을 10인 이하는 승용차라고 해요. 그 책에 있어요. 그리고 승용자동차는 뭐 배기량으로 구분을 하고 소형은 1600cc 이상 이하 왜야? 배기량이 뭐예요? 배기량이 엔진 뭐 출력 이런 거거든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힘이 좋아요. 엔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진 힘이 세요. 엔진 힘이 뭐예요? 배기량이 맞나? 뭐 스포츠카는 막 좀만 해도 그 제로 배기라고 하잖아요. 100m를 몇 초에 돌파하냐. 뭐 스포츠카 같은 것들은 뭐 5초, 6초 막 엄청 빠르겠는데 뭐 배기량이 작은 뭐 티코나 마티즈 이런 것들은 뭐 한참 빌빌 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수용차들은 그렇게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용차 배기량은 1600 이상 자동차. 아니지. 그 소형은 작아야죠. 소형은. 정확히는 1600을 초과해야지가 맞아요. 그리고 중형 승용차는 배기량이 이게 맞네요. 중형 승용차는 16에서 20. 그러니까 이게 1600cc랑 2000cc랑 보통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롯데월드 가면은 자유이용권이랑 비슷하잖아요. 자유이용권 끊을 때 뭐 어떻게 끊어요? 뭐 16세 이하는 16세가 뭐예요? 중3이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나이로 보면은 중3이니까 중3부터 20살 2000cc 이때까지는 중인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소인, 중인, 대인 그렇게 하잖아요. 롯데월드 가면은 애기들은 소인, 뭐 청소년이야, 중인, 대인, 성인, 대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6세부터 20세까지는 중형으로 구분하는구나. 배기량을. 배기량도 알고 가주시면 돼요. 알고 가시면 이런 것까지는 좀 그래도 외울 수 있는 타협이 되는 것 같아요. 외울 수 있도록. 63번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63번도 나머지 봐봐요. 보기가 다 자동차 돌림자잖아요. 돌림자가 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건데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신흥자동차, 덤프트럭은 트럭에 붙잖아요. 이름이. 이거는 건설기계 이쪽이랑 달라. 이거는 다르고 정답이 덤프트럭 64번. 그리고 건설기 구종 트럭, 지게차, 굴삭기. 특수견인은 딱 봐봐요. 건설이랑 아니잖아요. 견인차가 뭐예요? 불법 주차를 해. 그러면 견인하겠습니다 하고 스티커 경고장 붙이잖아요. 견인해 가잖아요. 그게 건설이랑 뭔 상관이야?
건설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거 쉽지. 65번이랑 66번은 패스 이런 거는 차종 뭐 이런 거는 머리 아프게 이런 것까지 하지 마세요. 65, 66 이런 거는 건너뛰시고 69번 청소차. 흡입세정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흡입세정차? 뭐 도로 노면 청소차 이런 건가? 근데 3번이 또 진공 노면 청소차 뭐 이런 것도 있네. 자, 청소차 특전차. 1, 2, 3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1, 2, 3번에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워.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처럼 약간 모순적인데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69번 보시면 4번 보면은 1, 2, 3은 볼 수 있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은 속한다. 4번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흡입 세정을 하면 농작물 쓰레기 치우면 진공 노면 청소를 하면은 청소가 맞지만 청소차는 특수자원차에 속한다. 전혀 갑자기 영어를 말하다가 갑자기 일본어를 딱 던지잖아요. 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자, 맞추세요 여러분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나 쉬워. 이게 보통 이것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1000문제 가까이 풀어오면서도 보통 이랬어요. 보통 이런 뉘앙스들이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영어를 말하다가 갑자기 일본어를 말하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보기들이 있어요. 보통 그게 다 정답이 딱 돼요. 괴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정답 맞추기에는. 내용은 어렵지만 맞추는 건 쉽다. 70번 특전용도 자동차. 특전용도 이거 통함기예요. 통함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 이거는 조건적 암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암기예요. 체열차, 소독차, 방송중계차, 뭐 소방차 비슷하네. 소독차, 방송중계차, 체열차, 소방차. 예전에 그 그룹 댄스 가수 그룹 있지 않았나? 이 이름에 소방차라는 댄스 가수 그룹 있었잖아요. 소방차. 그거랑 비슷하네. 소방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세 번째가 특전 용도. 문제 보시면 문제에 특전 용도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소방차 이렇게 하고 딱 통함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71번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살수, 탱크, 벌크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덤프트럭은 건설이잖아요. 건설. 덤프트럭이 뭐예요? 건설할 때 막 시멘트 뒤에 실은 그거잖아요. 건설.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덤프트럭 같은 거는. 덤핑 한다고 하죠. 덤프트럭이 왜 덤프트럭이에요? 덤핑. 물건 세일할 때 덤핑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찡 올라가서 쏟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려 있는 거를 이게 찡 올라가서 쑥 쏟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된 거잖아요. 덤핑한다. 버린다. 그래서 72번 자동차의 종류 뭐 의무가입이라고. 타이어식은 또 뭐야? 건설기계 중에서 타이어만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면은 의무가입 건설기계. 넘어가요. 패스. 차라리 아까 중국집 피자 얘기하듯이 그런 정말 필수적인 뭐 정말 유상운송 막 이렇게 해갖고 필수적인 이런 거를 정말 이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이런 거는 72번 같은 거는 72번 같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하등 이런 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자동차 실무자? 그러니까 뭐 보험사 소속돼서 자동차 전문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설계사 자격증 취득한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전문으로 업으로 삼는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뭐 보상이면 보상 아니면은 뭐 자동차 뭐 변호사면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 알 수 있지. 근데 이런 건 FC들이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지식인데 그래서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는 몰라도 돼. 몰라도. 73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요율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개념 시간에도 사람에 대한 요율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산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1번은 구조미 장치가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변경 후를 따른다. 아 그렇지 않고 그 최초를 따라가요. 최초를 처음 정해진 거를. 아 왜냐면은 처음 이게 만약에 다 된다고 하면 다 개조를 하겠지. 처음에는 막 싸게 가입했다가 요율 산정 끝났나요? 싸게 가입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개조를 하는 거예요. 내 용도에 맞게. 처음에는 냉동 탑차인데 뭐 냉동 탑차, 뭐 아이스크림 트럭이야. 그럼 냉동 칸을 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비싸대 가입할 때. 그러면은 냉동 아이스크림 안 실린다. 우리는 그냥 일반 뭐 옷이나 그냥 짐작 실린다, 택배 실린다 그렇게 신고하고 싸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록 최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게 비싸졌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더 싸죠. 그래갖고 싸게 막 더 처음에는 싸게 가입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중에 바꿔갖고 돈을 뭐 더 환급받고 막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불법 개조 뭐 증축 아무튼 꼼수를 못 부리게 하려고 원래를 따라가요. 원래가 최초 등록 따라가겠다. 만약에 변경후를 따른다라고 하면 틀리거나. 와 74번도 그렇고 요율 이거는 76번 기본보험료는 체결시 격체일보험을 받는다. 적용보험료가 보험계약 체결시 기본보험료라는 말이 다르고 적용보험료라는 말이 달라요. 봐봐요. 170쪽을 같이 봐볼게요. 170쪽. 아니 기본보험료는 뭐고 적용보험료는 뭐고 이렇게 170쪽 납입할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곱하기 특약요율 곱하기 사고 건수. 그러니까 납입할 보험료 우리가 카드 긁는 거 카드 긁는 돈은 기본보험료 곱하기 이 사람이 사고를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사고 건수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 뭐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뭐 다 사고랑 관련이 있는 거네. 운전 험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 걸 곱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보험료는 지불할 보험료가 아닌 거죠. 납입할 보험료는 기본료 곱하기 특약 곱하기 다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 이거 참. (76번) 같은 거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 싶네요. 이런 걸 어떻게 맞추지? 문제 나왔을 때. 77 반려사 아닌 거 장기율 그러니까 77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다 170쪽에 특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자가. 근데 장기율은 장기율이 뭔지 설명은 안 나와 있어. 장기율 책에. 장기율이 뭐야? 아니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내던가. 그럼 문제 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냥 문제만 내고 맞춰라. 무슨 이게 무책임하지?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은 특 외워요. 특자가
들어가면은 보험료를 맞고 장기율은 스즈키 이치로다. 득점 머신이다. 장기율. 정답 외워요. 정답으로 외우면 돼요. 78번 경력 인정 맞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나머지 외국 법인체 운전직 군 운전병 나머지 2, 3, 4는 인정되는 게 맞음에도 안 된다고 다 틀렸어. 그런데 1번에 관공서도 돼.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가 다 돼. 다 맞는데 2, 3, 4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뒤에 말이 다 돼요. 다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보험을 싸게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내가 전혀 생초짜랑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어.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했고 뭐 관공서에서도 뭐 외국에서도 했어 운전을.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운전 경력이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초보 운전자하고 경력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보험료를 싸게 해야지 더 옳잖아요. 그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가입 경력이라고 해서 운전 경력이 이 보험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그래요. 운전 경력이. 초보 운전은 운전 사고가 많지. 아무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난다?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 그러면은 무사고는 되죠. 운전을 안 하면은 운전을 한 적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사고지. 그러니까 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시간이 많이 돼서 980번부터는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